8천이면 그래도 뭐 카페 정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. 실제로는 어떤가요? 보통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50에서 200 정도 하거든요. 2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0평 이런 매장이면 인테리어만 6천만 원 정도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. 실제로 창업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정보공개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보통 이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더 많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8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약간의 대출을 받았을 때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든의 창업톡 라이브 진행을 맡게 된 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든이고요. 와이프차 B2B 세일즈 팀에 속해 있으면서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좀 요즘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투잡을 하고 있고 나름 투잡이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제 얘기를 많은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. 이제 딱 1년 되기까지 한 달 정도 남았고요.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한 17에서 19% 사이에 수익률이 나고 있는 그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한 8,900 정도. 그렇죠. 네. 제 돈은 아니고요. 동생이랑 반반 정도. 그럼요. 자, 그럼 바로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31살 간호사입니다. 현재 간호사 3교대로 근무 중인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창업을 고민 중입니다. 뭘 해도 간호사 3교대 일보다는 안 힘들 것 같습니다. 7년간 간호사 하면서 간호사 외에는 해본 일이 없는데 과연 창업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? 그리고 창업자분은 열심히 일해서 8천만 원 정도 모았는데 이 정도면 창업할 때 적은 편인가요? 보통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. 주소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 써앤빌 C동에 카페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은데 카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또는 해당 지역에 어떤 브랜드가 적합할지 알려주세요. 그리고 창업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업종이 해당 상권에 적합할지도 궁금합니다. 라고 긴 상담 내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31살이시고 7년 동안 일을 하셔서 8천만 원 정도를 모으셨대요. 근데 이렇게 창업을 안 해보신 분이 창업을 바로 하는 게 가능해요? 창업을 안 해보신 분이, 그러니까 초보이신 분이 창업을 잘할지 못할지는 어찌됐건 닥쳐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많이들 말씀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해봐도 내가 이 일이 잘 맞는지 좀 적성에 맞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거고 적성에 맞는 분들이 대체로 운영할 때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지를 먼저 좀 탐구해봐라고 말씀드리고요. 결국 그거는 누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내 성향과 맞는지를 좀 경험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극단적인 예로 저는 기름 냄새가 진짜 싫어요. 저는 막 호떡집, 치킨집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. 거기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.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프라닭 잘 되니까 프라닭 막 해요. 그러면 프라닭 평균 매출 6천만 원이거든요. 하루에 막 기름 냄새 장난 아니에요. 한 마리 한 2만 원 잡으면 몇 마리가 나가는 거죠? 3천만 하루에 막 하여튼 100만 원씩은 튀기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진짜 힘들죠. 너무 힘들죠. 그러니까 이게 잘 돼도 내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업종, 그 브랜드를 좀 체험해보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. 그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어요.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누군가 내 옆에 같이 할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한두 달 정도 매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저 같은 경력자 아니고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. 이게 매장을 처음 오픈했을 때 3개월이 고객과의 첫인상인데 그 첫인상이 어떻게 보면 그 매장의 긴 생명주기를 좌우하기도 하거든요. 첫인상이 잘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. 소개팅 가서 그렇죠. 첫인상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 첫인상을 아르바이트 내가 모르는 직원들 써가지고 과연 좋게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것들은 권하진 않고요. 만약에 그럴 거면 오토 창업 가능한 아이템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.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거꾸로 같이 할 사람이 있으시거나
혼자 초반에 좀 시간을 낼 수 있는 조건이거나 네. 인지를 확인해야 된다. 네네. 그거 아니면 권장드리진 않습니다. 아,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. 믿을 사람. 직장 다니면서 하려면. 육아랑 똑같네요. 육아도 믿을 사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쵸, 장희 장모님 봐주신다 그러면 땡큐거든 완전. 그렇죠. 네,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돈을 줘도 약간 고민스럽고 그런 거랑 똑같네요. 맞아요. 맞는 것 좋습니다. 같습니다. 네.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7년 동안 일하면서 8천을 모았대요. 근데 우리가 8천 그러면 제가 지금 입사한 지 한 달 반인데 8천이면 그래도 뭐 카페 정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. 실제로는 어떤가요? 뭐 한번 저희 마이프차 서비스에서 한번 볼게요. 네네. 예를 들어 커피 브랜드 중에 그냥 이제 8,000이라는 비용이면 보통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150에서 200 정도 하거든요. 2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30평 이런 매장이면 인테리어만 6천만 원 드니까 되게 쉽지 않겠죠. 그래서 평형수가 좀 작은 브랜드를 좀 봐야 될 건데 뭐 카페마일로라는 브랜드 한번 볼게요. 이 브랜드를 보면 정보 공개서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창업 비용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정보 공개서에 나와 있는 창업 비용은 별도 공사, 매장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될 만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비용만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뭐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정보 공개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보통 이제 1,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더 많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보증금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런 카페마일로라는 브랜드 하려면 아마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. 8, 9천. 네,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8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약간의 대출을 받았을 때 10평 내외에서 창업할 수 있는 카페를 알아보시면 비용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정보 공개서에 나와 있는 비용마다 업종마다 다 다른데 한 20% 정도, 20, 30% 정도는 더 드는데 이게 별도 공사 내역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. 이게 사람들이 인테리어라고 하면 인테리어 범위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? 인테리어, 뭐 주방, 뭐 메뉴판 이런 거랑 뭐 벽체랑 뭐 계산하는 계산대 뭐 이런 거랑 쇼케이스 뭐 이런 정도? 예를 간판은 인테리어 같으지 않아요? 간판도 인테리어 아니에요?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다 별도 공사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카페 브랜드가 지금 카페마일로 보면 익스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. 네.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여기 폴딩 도어 있죠. 대부분 매장들은 이렇게 네. 폴딩 도어 잘 안 돼 있고 그냥 일반 유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쵸. 이 폴딩 도어 바꾸는 건 인테리어 아니거든요. 이거는 익스테리어 밖에서 하는 거라고 별도 공사로 또 많이 하고 간판도 간판 비용 다 따로 받고 에어컨도 별도 공사고 에어컨도 냉난방 이런 거. 전기 증설도 다 별도 공사고 생각보다 별도 공사가 많아요. 근데 음. 왜 이러냐면 여기 논리로는 폴딩 도어인 매장도 있을 거고 아닐 거고 너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이 아니다라고 그 논리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정말 기본적인 비용만 써놔요.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테리어에 포함이 돼요? 안에 있는 것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딱 실내 문 인테리어. 열고 들어가서 있는 것들. 실내 인테리어만 이거여서 생각보다 별도 비용이 꽤 들어요. 그래서 카페는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별도 비용 공사를 최소한 미니멈으로 1,000만 원은 생각하셔야 돼요. 왜냐면 뭐 에어컨만 하더라도 10평 매장에 새로 달려고 그러면 350만 원 이렇게 드니까 실제로 대부분 정보 공개서보다 조금 들었다는 분들은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거의.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지금은 이제 이들이 좀 아니까 이 브랜드 딱 찍어서 본 건데 만약에 누군가 내가 8천만 원 있어 라고 했을 때 마이푸차에서 비용을 가지고 검색을 좀 하거나 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? 필터 기능을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창업 비용이 내가 아까 8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5천에서 1억 사이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좀 기대하는 매출액을 좀 찍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대해요? 뭘 기준으로? 일단은 내 임대료 수준을 내가 입점하려는 상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카페는 10%에서 15% 사이의 임대료 포지션이면 좋고 그래도 20%를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. 뭐에 20%? 매출액에. 매출액에 임대료가. 20%를 넣으면 안 된다. 예.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임대료 400만 원짜리 상가를 구해요. 그러면 최소 평균 매출이 2천 이상인 2천. 브랜드를 하는 게 좋겠죠. 그쵸. 그렇죠? 뭐 예를 들어 2천에서 5천 이렇게 누르면 이런 브랜드가 나와요. 근데 카페 브랜드의 생각보다
평균 매출액이 2천 넘는 브랜드는 정말 없습니다. 그러게 몇 개 없네요. 네.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이제 지역을 물어보셨어요. 경남 창원의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 선앤빌 C동이라고 하셨는데 창원 한마음병원에서 일하세요. 아, 여기 병상 수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종합병원 하면 네. 여기 이제 한마음병원 나오죠. 여기는 보면 558병상. 아까 대이분이 얘기해 준 게 850병상이면 직원 수가 2,5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. 그러면 여기는 이 병원에 오시는 분만 뭐 대충 추정해서 1,500, 200명, 2,000명 되니까 직원이나 그 환자 수 되게 많은 병원 바로 그렇죠. 앞에 있는 그러네요. 여기 상가를 창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이쪽에 상가를 봐놓으셨대요. 여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여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. 공실이 많다. 여기가 C동이에요? 네, 이쪽, 네, 맞아요. 여기 어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을 보셨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로드뷰 볼 때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이 사진이 최신화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. 여기 2022년 2월이니까 다소 꽤. 최근 사진인데 그러니까요. 보면 경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여기 되게 병원도 많은데 왜 많을까 봤더니 여기 대학교 입구가 이쪽이고 버스 정류장이 여기도 있어서 이쪽 상가는 좀 많이 차 있더라고요. 여기 보면 이 병원이 최근에 일로 옮겨왔다고 했네요. 최근에 이 병원이 일로 와서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대학교 바로 앞이고 여기도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상가가 활성화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쪽을 하시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기가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임대료에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 버스 정류장 앞이니까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래서 그러면 문의 주신 분 버스 어디서 타세요 하니까 여기서 안 탄대요. 자기도 안 타지만 네. 싸니까. 네, 그러니까 그러면 왜 굳이 여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왜냐면 병원에서 보이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병원 나온 사람은 또 병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택시 되게 많잖아요. 택시도 많이 타거든요. 네. 근데 굳이 여기에 있는 것도 여기에 카페가 있으면 제가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그러게요. 굳이 왜 옆쪽을 하냐? 싸다. 보면 여기 투썸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? 근데 싸다밖에 없어서 여기는 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예, 왜냐면 저렴하지만 이미 여기도 다른 커피숍도 있고 뒤에 투썸이라는 엄청난 강자가 있고 그리고 병원 앞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브랜드가 들어와서는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다. 그래서 상가를 볼 거면 이쪽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좀 우선적으로 먼저 해드렸고요. 그럼에도 이 상가를 하고 싶으면 배달을 좀 겸할 수 있는 상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배달을 겸할 수 있는 상가가 따로 있나요? 배달을 겸할 수 있는 아이템. 아이템. 죄송해요. 네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배우 세대를 이쪽 기준으로 좀 봐드렸죠. 이제 보통 배달하면 1.5kg 정도를 배우 고객으로 보거든요. 네. 1.5kg 했을 때 절반이 산이네요. 맞아요. 그것도 불리한 지점이기도 하고요. 이렇게 산에 밀집되어 있으면 배달 기사들도 픽업하러 잘 안 오거든요. 늦게 오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세대수가 아예 없진 않아요. 세대수가 여기 보면 27,000 세대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서울 중심에 있으면서 배우 1.5kg에 8만 세대 되니까 그래도 세대수가 좀 큰 3분의 1 아파트들이 정도? 있어요. 왜냐면 여기 1000세대 이상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어서 근데 이 아파트들이 거리가 지금 매장 위치 기준으로 했을 때 가깝진 않죠. 네. 그러니까 1순위로 타겟팅해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 근처에 있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는 어찌됐건 제가 첫 번째,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상권 모두 홀 매출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배달에 너무 포커싱을 맞추면 안 된다. 그래서 배달도 어느 정도 수요가 병원이랑 대학교 말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고려해야겠지만 홀도 고려해야겠지만 배달도 좀 겸할 수 있어야 되는 브랜드를 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다른 브랜드가 적합할 게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신 것도 있었거든요. 네. 저는 이제 이분한테 죽 아니면 샐러드류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죽이나 샐러드 네, 병원이니까. 네네. 근데 죽은 싫으시대요. 이미 뭐 병원 안에 있다나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 쪽에 샐러드가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샐러드 브랜드를 알아봐라. 왜냐면 병상 수는 작지 않고 여기 보면 대학이 그래도 규모가 꽤 있어서 한번 볼까요? 마이푸차에서 대학교 보면 여기 학생 수가 10,000명 정도. 그러면 학생 수 많거든요. 네. 많은 데니까
차라리 이쪽에 샐러드 같은 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렸거든요. 카페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네. 카페를 여기까지 시켜 먹진 않을 것 같고 학생들이나 여기 뒤에 도청 직원들이나 네, 병원 계신 분들이 샐러드는 그래도 시켜 드실 수 있지 않을까. 네. 뒤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